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 박사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와 춤을!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다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2일 날 금융위원회가 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 세 번째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제도 개선, 네 번째는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도입.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은행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에게 다시 돈을 또 빌려주는, 즉 이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익, 즉 이 예대 마진을 수익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는 말 말고 은행 하면 뭐 조금 어려운 용어로 순이자 마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Net Interest Margin 이래갖고 NI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대 마진 외에도 은행의 전체 이 운용 수익에서 조달한 비용을 뺀 것들을 운용 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즉 은행이 얼마만큼이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의 이 순이자 마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쭉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하락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다소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은행의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대출 금리가 결정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감 조정 금리를 조금 차감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코픽스 금리이거든요.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 Cost of Funds Index를 줄인 말이 코픽스인데요. 은행연합회가 국내에 8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자금 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픽스를 산출할 때 이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그런 상품군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 표시 어음 매출, 금융채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상품들에서 조달된 자금의 어떻게 보면 가중평균된 금리가 바로 이 코픽스 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픽스 금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매월 말에 이 조달 자금 잔액을 가중평균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요. 또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잔액 기준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현재 각 은행별로 코픽스 기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얼마인지 화면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금리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유리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즉 금리 하락기에는 이 신규 취급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보다 좀 낮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신규 취급액 금리는 먼저 올라가고 잔액 기준 금리는 좀 뒤이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잔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를 적용시키는 게 여러분 유리하시다라는 거 하나의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금리가 산정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상금리를 은행이 산정을 할 때 크게 한 7가지 정도를 감안을 합니다. 보시면은 뭐 신용 프리미엄, 뭐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자본 비용,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 이익률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대출자의 뭐 신용 등급이라던가 담보 종류, 대출 만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감 조정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 아마 대출 받으셨을 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은행으로 뭐 급여 통장 이체하시면 금리 할인해 드립니다. 뭐 저희 계열사에 신용카드 쓰시면 역시 또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즉 은행과 관련된 이 부수 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부수 거래 감면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 영업 지점에 따라서 뭐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때 조금 더 프로모션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영업 점장이 재량으로 해서 뭐 우수 고객에는 금리 할인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기본적인 어떤 은행의 사업 구조 말씀드렸고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을 이제 5가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거인데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의 추진안으로는 뭐 소득 정보라든가 담보 정보라든가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이렇게 산정합니다라고 이제 정보를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산출 결과를 각각 항목별로 이제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준금리, 아까 이제 코픽스 금리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가산금리가 뭐 얼마인데, 이 중에 우대금리랑, 뭐 영업장 정결금리 부분들을 차감해서 결과론적으로 총 금리는 뭐 코픽스 금리에다가 뭐 한 2%를 더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대출자에게 은행이 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내역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좀 일방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지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런 항목들을 좀 알게 되면 상당 부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출금리가 책정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금리나 요구권 개선인데요. 아까 이 가상금리가 결정될 때 뭐 여러 항목 중에 이제 이 신용 프리미엄, 특히 이제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대출자가 만약에 신용 여건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뭐 금리 인하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은행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은행연합회에 가시면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가산금리에 가감 조정 금리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정확히 가산금리가 얼마였고 내가 혜택받은 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 금리를 다 모두 오픈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얼마가 결정되는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알려준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알 권리를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뀌는 내용 네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7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코픽스를 산정할 때 자금 조달 상품의 종류가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 자금 조달 상품에 추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과 같은 결제성 자금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와 하는 차입금 등의 저원가성 자금이 포함이 됩니다. 즉, 은행에 이 자금 조달 금리를 계산을 할 때 아주 낮은 저리로 조달하는 상품들까지 이제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를 실제화시켜서 지금보다는 조금 낮게 반영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산을 하기로는 이렇게 코픽스 금리를 바꾸게 되면 약 0.27%포인트 정도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코픽스 금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우리 대출금리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대출금리 산정될 때 기준금리는 코픽스에다가 가산금리 또 가감조정금리 이렇게 반영시키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급부로 또 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야 되는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리스크 프리미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은행이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할 때는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이 시장성 조달이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게 되는데 앞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요구불 예금이라던가 한국은행 차입금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시장성 조달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은행이 사실은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기준치가 바뀌게 돼서 코픽스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또 감안해서 목표 이익률 형태로 좀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픽스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가산금리가 일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폭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계산하고 있는 정도 수준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추진 방향이 은행으로 하여금 일반 대출자에게 금리 부담을 좀 낮춰줘라 하는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었을 때는 이전보다는 다소 낮아질 어떤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뀌는 요인은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좀 인하시켜준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0.2에서 0.3%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싸진다고 하니까 기존 대출자분들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앞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경제와 추물의 박종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